5일차 영상. 내놓는 것이 먼저 받는 것은 나중에입니다. 이 낭독 영상은 K 미라클 모니 엄남미 대표님한테 허락하에 올리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힘차게 수업을 시작해 봅시다. 먼저 석가모니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어느 날 탁발 수행을 나서는 제자에게 석가모니는 공양은 가난한 집부터 돌도록 하세요 라고 말씀했다고 해요. 탁발은 신자에게서 음식 등을 얻고 공덕을 쌓도록 해주는 수행이니 제자는 석가모니가 잘못 말한 것이라 여기고 부처님 부잣집부터 시작하라는 말씀을 잘못하신 것이지요? 하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닙니다. 잘못 말하지 않았으니 탁발은 가난한 집부터 방문하세요. 가난한 집은 보답을 바라지 않고 먼저 내놓는 행위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가난해진 겁니다. 그러니 기꺼이 먼저 내놓는 덕을 쌓도록 하는 것이 그들을 구원하는 길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바로 석가모니가 도달한 풍요의 교훈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아기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그렇지요. 울음소리를 내는 겁니다. 이는 어머니의 양수 속에서 자라온 아기가 그때까지 사용한 적이 없던 폐에 공기를 들이마시기 위한 행위예요. 그런데 이때 아기는 태어나면서 내는 소리 형태로 먼저 숨을 내뱉습니다. 숨을 내뱉은 후에 크게 들이마시면서 처음으로 폐에 신선한 공기를 받아들이시는 거죠.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하는 것 역시 숨을 들이마시는 일입니다. 숨을 거두는 것은 숨을 들이마시는 것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일인 거예요. 즉, 우리의 일생은 숨을 내뱉으면서 시작하여 들이마시면서 끝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숨은 산다는 것 자체입니다. 숨은 가고 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가다는 내놓다가 먼저이고 오다는 들어오다가 나중입니다. 산다는 것은 저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갔다 오는 동안을 가리킨다는 것을 숨을 쉬는 원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네요. 출입구라는 말은 있어도 입출구라고는 하지 않아요. 우주의 에너지 순환은 모두 내놓는 것이 먼저이고 받는 것은 나중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순서가 정말로 중요하니 꼭 노트에 메모해 두세요. 우리가 풍요로워지지 못하는 원인의 대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업을 통해 반복적으로 말했듯이 돈은 우리의 의식 에너지입니다. 그러니 돈에도 내놓는 것이 먼저 받는 것은 나중이라는 우주 에너지 순환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돈을 에너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도 물건으로 인식합니다. 물건은 사용하면 줄어들고 더러워지며 낡고 사라집니다. 돈도 그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내놓는 것이 먼저라고 여기지 않아요. 내놓으면 없어진다. 내놓으면 줄어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먼저 내놓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래의 걱정과 불안에 대비해 돈을 모아두는데 그렇게 우주의 흐름에 거슬러 돈의 흐름을 막는 행위가 바로 풍요로워지는 것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내놓는 것이 먼저라고 해서 모든 일에 돈을 펑펑 쓰라는 말은 아닙니다. 돈의 에너지를 기분 좋게 먼저 내놓는 것과 과도한 사치를 부리거나 돈을 낭비하는 것은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전혀 다릅니다. 어제 수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돈도 에너지인지라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란 내놓은 에너지는 소멸하지 않고 다른 에너지로 변환되어 보존된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내고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한다는 건 돈 에너지와 물건 또는 서비스를 교환한 것이지요. 즉, 돈을 많이 써서 많은 물건을 사는 것은
돈 에너지가 물건으로 바뀌었을 뿐 내놓았다라고 생각한 에너지는 당신에게 그대로 보존된 상태입니다. 돈을 마구 써도 집에 물건이 넘치도록 가득하다면 에너지라는 관점에서 순수하게 돈을 내놓은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정말로 돈을 내놓은 것이 될까요? 돈을 직접적인 물건이나 서비스로 교환하지 않는 것, 직접적인 보상을 바라지 않는 형태로 돈을 내놓는 것,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부 같은 행위입니다. 지금 뭐라고요? 기부요?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어디선가 그런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네요. 일본인에게 기부하는 습관이 익숙하지 못한 탓에 다소 거부감을 느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실 일본 사회에서는 오래전부터 나눔의 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농경 중심의 촌락 사회에서는 나만 또는 내 것을 주장하면 전체의 균형이 깨집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기부하는 습관을 굳이 기르지 않아도 당연히 서로 나누고 양보하는 정신이 정착되어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말이죠. 그러던 것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서양의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이 밀려 들어오면서 일본 고유의 화합 정신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기부하는 습관을 길러야만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지요. 실제로 서양의 부자들은 모두 기부하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기부라는 행위가 순수하게 돈 에너지를 내놓는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돈의 순환을 촉구하고 더한 돈의 흐름을 끌어온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에 그들은 기꺼이 기부를 합니다. 돈 걱정에서 해방되고 진정한 풍요로움을 누리고 싶다면 반드시 기부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기부할 때 포인트는 다음 5가지입니다. 되도록 익명으로 기부할 것, 기부의 돈에 대한 보상을 바라지 않고 기부를 받는 이에게 참견하지 않을 것, 좀 아깝다 싶은 정도의 금액에 도전할 것, 응원하고 싶은 사람, 기업, 단체 조직에 기부할 것, 임시 수입이 생기면 일부는 기부하는 것으로 미리 정해둘 것. 돈 에너지의 순환을 생각하면 기부는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부를 통해 당신에게 있던 돈 에너지가 기분 좋게 순환하기 시작하고 더 많은 풍요를 불러오니 기부는 어디까지나 나를 위한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돈을 에너지라는 관점으로 보면 빌려준 돈이 돌아오지 않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행운일지 모릅니다. 기부를 나를 위해 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돈을 빌려주는 행위도 개인에 대한 기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빌려주었다고 생각해서 돌려줬으면 좋겠다, 갚는 것이 당연해 라고 여기면 괴로우니 그냥 주었다, 기부했다 라고 여기면 괴로움에서 단번에 해방될 수 있습니다. 전기 등의 에너지를 빌려주고 갚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듯이 본래 에너지인 돈도 우주적으로 보면 빌려주거나 갚는 행위라고 생각한다면 이상합니다. 남아 도는 에너지가 있으면 부족한 곳에 보충시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자연의 섭리입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든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적어도 돈 에너지 측면에서 여유가 있었다는 것이겠지요. 그렇다면 고민할 게 없습니다. 그 시점에 빌려줄 수 있었던 것이니 당사자에게 돌려받으려 하지 말고 그냥 준 셈 치고 마음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돈 에너지가 제대로 순환하기 시작합니다. 실은 저도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회사를 함께 경영하던 동료에게 상당한 금액의 돈을 빌려준 적이 있었어요. 돈을 빌려주고 얼마 동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지, 상대방이 제대로 갚을지 전전긍긍하며 잠 못 이룬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가 빚을 갚을 낌새는 보이지 않았고 저의 변제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트레스와 화가 쌓여만 갔습니다.
그런 나날을 보내던 중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째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 거지? 딱히 지금 그 돈이 없으면 생활이 안 되는 것도 아닌데. 그만 잊어버려야겠다. 포기하자. 그 돈은 그냥 준셈 치고 잊어버려야지. 그것이 제가 가장 편해지는 방법이자 스스로를 구원하는 길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빌려준 것이 아니라 그냥 준 것이라고 마음을 고쳐먹는 순간 상대방과 깔끔하게 이별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도 여전히 돈을 빌려주었다고 생각했다면 그에 대한 미련 때문에 개운하게 헤어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돈 관계를 끊어내니 인연도 끊어지듯 우리는 서로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제 인생은 큰 전환기를 맞이했고 새로운 분야의 일을 시작하여 오늘날 작가로도 활동할 수 있게 되었어요. 돌이켜보면 그에게 돈을 준 셈치고 마음을 내려놓은 순간부터 돈 에너지가 가진 풍요의 물결이 소리를 내면서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상대에게 빌려준 돈의 몇 배나 되는 돈을 벌고 있으니 그냥 주길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빌려준 돈은 모두 그냥 준 셈 치라거나 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에너지는 내놓는 것이 먼저이고 받는 것은 나중이라는 법칙을 알수록 돈 거래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빌려준 사람은 상대방을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부의 에너지가, 빌린 사람은 상대방에게 의존하게 되는 죄책감의 에너지가 커집니다. 그렇게 서로 부정적인 에너지를 안고 있는 한 기분 좋게 돈을 내놓을 수도 없고 돈 에너지를 기꺼이 내놓을 수 없는 한 풍요도 행복도 멀기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혹시 빌려준 돈이나 갚아야 할 돈이 있나요? 있다면 되도록 빨리 정리하세요. 누군가에게 빌려준 돈이 있다면 기부한 셈 치고 기분 좋게 털어버리면 어떨까요? 틀림없이 그것은 우주의 풍요라는 흐름에 올라타기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 될 거예요. 누군가에게 특히 개인적으로 빚이 있다면 얼른 갚으세요. 에너지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 빚을 갚지 않는 한 당신에게서 돈 걱정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진정한 의미의 풍요나 행복을 얻지도 못할 테니까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내일 수업에서 다시 만나요. 자, 5일차 수업 다시 정리 드릴게요. 내놓는 것이 먼저, 받는 것은 나중. 빌려준 돈도 기부한 셈 치고 훌훌 털어버리고 빌려주거나 빌린 돈이 있다면 되도록 빨리 정리합시다.